자, 여기에 미증시 특징적인 섹터 역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AI 그리고 반도체 이쪽에서 좀 상승 랠리를 보여줬다면 최근 들어서는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쪽에서도 상승 랠리를 가파르게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차후의 기대감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내년도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 역시도 좀 완화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겠다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섹터별 특징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인 섹터별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 섹터에서 최근 들어 이슈가 있었던 섹터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ASMB의 비형 간염 치료제 임상 시험의 긍정적인 결과 호재가 나왔다라는 점 들 수가 있을 텐데, 이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 중에서도 치료제 부분 약가가 단가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약을 굉장히 오래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제품, 이 제품에 대한 임상의 호재가 나왔다는 것은 매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들 수가 있겠고,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학회 부분, 임상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리가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쭉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임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1상, 2상, 3상 각 단계에서의 어떤 결과치가 나왔는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1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학회라든지 다양한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굵직한 학회, 이를테면 암학회라든지 다양한 질병에 관련된 학회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런 일정들 그리고 이런 임상에 대한 결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동차 섹터 함께 볼 텐데요. 이 자동차 sek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러스트벨트에 연관되면서 제조 쪽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의 이런 자동차 섹터에서 이 내연기관에 대한 흐름,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흐름,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모두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혼다와 닛산 합병 효과를 통해서 이런 혼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이슈 살펴본다면, 지금의 이런 혼다와 닛산이 합병이 되게 된다면 세계 3, 4위를 다투는 굉장히 큰 자동차 공룡 기업이 추가로 탄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자동차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 재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런 합병 발표 이후에 혼다가 추가적으로 1조 억엔 이상의 이런 추가적인 매수, 주식 매수와 투자에 대한 부분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와 자동차 분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선 바이오 쪽 특징주는 어셈블리 바이오 사이언시스. 우선 비형 간염 치료제 임상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가는 8% 넘게 개장 전에 뛰어 올랐고요. 본 마켓에서도 4% 넘는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월에 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직전 직후로 상승세를 조금 더 가파르게 탄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혼다 그리고 닛산의 합병 이슈입니다. 합병 계약 양해 각서를 체결했는데 단 여기서는 좀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합병에 대한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좀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회의론도 있는 만큼 여기에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의 공습을 막아내기도 힘겨운 가운데 제2의 현대차, 기아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이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내년도에 전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기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지금 이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축소하겠다, 없애겠다.
라는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2차 전지주들, 전기차주들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 판매당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차량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 매출 부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근본적으로는 이런 차량 판매, 제조 쪽에서의 차량 판매, 추가적으로 이런 전기차의 판매량,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기존의 이런 유럽, 중국 전기차 판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판매율을 보였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이슈들, 트럼프 당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으로 회복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강했던 상승 판매량, 테슬라의 판매량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이런 자동차주들의 흐름은 아직까지 이전만큼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흐름 회복을 위해서는 매출의 근본적인 증가, 자동차 판매량의 회복이 선행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으로 올해 상승분을 보여줬었던 건 아니었었죠.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회복 실적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전기차 쪽은 그래도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 투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2025년도 어떻게 좀 내다보면 좋을까요? 일단 2025년도 투자 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이쪽 일기 트럼프 트레이드에서의 상승했던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볼 것인지 이 점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상승 흐름, 강한 급등이 나왔던 섹터는 단기적인 되돌림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이런 다양한 개별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텐데, 개별 이슈들 중에서도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이슈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임상 부분, 신약의 출시,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JP 모건 헬스케어, 이런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행사죠. 이때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 외에도 3월 알츠하이머 학회, 그 외에도 3월에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 폐암학회, 다양한 암학회라든지 치매학회, 이런 굵직한 학회들의 이슈가 있을 때는 여기에 관련된 제약사들, 이 관련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앞두고 관련된 회사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 이런 제조 관련된 업체들, 특히 이런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금리 부분 그리고 정책 부분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이 트럼프 정부 관련된 것들 외에도 세계 시장에서의 판매량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M7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기조로 잡고 가시는 것이 좋을 텐데, 이 M7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느냐라는 점을 체크를 해본다면 기관에 대한 수급, 정부 기관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정부 기관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6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수에 대한 것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M7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 상승에 대한 방향이 더 유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선 내년도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신약 출하 그리고 임상실험 결과 역시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조업체들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가늠해볼 포인트인데 중장기적으로는 M7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수급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6개월간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좀 상승 곡선을 그려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종목 체크 역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그 외 종목 역시도 궁금하고요. M7 내에서도 대표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신 종목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어셈블리 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혼다 단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M7 주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반도체 주들 중에서도 가장 지금 강한 흐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춤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주춤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 이것이 단기적인 주춤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IT 종목, 이런 반도체 종목은 꾸준히 좀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단순한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AI, GPU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매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가 미국과 중국에서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M7 가운데 관심 종목은 엔비디아 꼽아주셨습니다. CNBC도 내년도 엔비디아와 퀄컴, 마이크론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고 있고요. 특히나 투톱으로 따지자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꼽기도 했었는데 엔비디아는 정말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탑픽으로 꼽아주고 계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어셈블리 바이오 사이언시스 그리고 혼다 역시도 내년도에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지만 가장 큰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로 꼽히고 있는 CS2025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어떤 거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CS202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행사죠. 특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큰 행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CS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 분야에서 신기술 어떤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새로 부각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는 기존에 굉장히 강했던 부분, 기존 CES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이슈들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 신기술 외에 이런 제조 분야에서 계속해서 최근 24년도, 23년도에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신기술이라고 한다면 반도체에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는 부분 제조 쪽에서 한번 꾸준히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